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둔촌 주공조합에 대해서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네네. 일단 이번에 점검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또 네. 이번 점검에 누가 참여하게 되고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좀 살펴보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둔촌 주공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슈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행정관청에서 보게 되면 23일부터 그 다음 달 6월 3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3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뭐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동구청 이렇게 이제 행정관청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행정관청에서 참여를 하지만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 등 우리가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사태 점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근데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시공사업단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뭐 최근에 뭐 타워 크레인 해체도 했다고 하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시공사업단에서는 사실 조합과 계약에 의해서 공사비 정액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 정액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는 일단은 공사비 정액 청구 계약을 우리가 이제 해지하기로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공단에서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사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레인이 지금 당장 막 해체가 된 건 아니고 앞으로 해체 과정을 밟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의 크레인 해체되기 시작하면 공사가 더 많이 미뤄지겠네요. 우리가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았겠지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 고층 건물의 자재를 운반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왜 철거를 하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둔촌 중원 같은 경우에는 한 57곳대 정도의 우리가 이제 타워 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공단 소유가 아니라 주로 이제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워 크레인의 임대료가 보통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비용이 책정돼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타워 크레인이 필요 없잖아요. 임대료만 나가고요.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거를 해서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51곳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철거하는데도 기간이 뭐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설치하는데 한 6,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뭐 9개월에서 12달 정도의 나중에 이제 공사 시기가 지연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 시공사업단이랑 팽팽하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은 어떤가요? 좀 어느 정도 완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시공사업단 입장에서는 공사비 정액 계약을 했을 때 조합총회에서 의결도 했고 관할구청에 인가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조합에서는
전임 집행부를 우리가 불신임을 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이 전임 집행부에서 이 공사비 정액 계약 총회 의결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예상 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이 계산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정액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합과 시공단 간에 이제 계약은 체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내부 절차의 하자인지 아니면은 공사비 정액 자료들이 이게 잘못되어서 원천적 무효인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총회 의결을 통해서 무효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물러서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정안을 내놓아도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조합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합의 내부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갈등들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 주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요인, 그러니까 좀 제가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이랑 맺은 이 공사비의 증액 계약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데서 지금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네네. 그럼 이 부분이 혹시 뭐 위법 소지가 개입될 여지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 내부에서 이 공사비 정액 총회 의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 의결을 받을 때 근거 자료가 불법인지 여부는 이 조합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3자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좀 조합에서 시공단에게 이 정액 계약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런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서울시가 이제 물밑으로 어느 정도 중재 작업을 벌이긴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정부랑 서울시가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되는 건데 네네. 합동 점검하고 나면 어떻게 해결 실마리가 좀 나올까요? 이제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을 중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게 되면 이 갈등의 소지가 결국 이제 돈의 문제이거든요. 예. 돈을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투입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사에서도 손해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자나 조합원들이 금융 비용들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조정안을 만들어서 조합과 시공단에 제시를 하게 되면 네. 이러한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협상안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만 네. 이 둔촌 주공 재건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게 되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이 법으로 다퉈야 되는데 네. 법으로 가서 소송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기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시공단에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지금 갈등 사태가 여기까지 그렇죠. 온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갈등이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계속돼서 이어져다 보니까 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시나리오 이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네. 시공단에서 공사 비용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공단에서는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네.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공사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네.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해서 경매에 붙여서 공사 대금을 시공단에서는 먼저 가져갈 수도 있다. 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합에도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고 네. 조합은 각 조합원들에게도 재산상 손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렇게 계속 어찌됐건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완공만 계속 늦춰질 거고 네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이익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 피해 입는 쪽은 사실 이 실거주자들 지금 입주를 정말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일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뭐 조합과 시공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네. 입주 지연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뭐 분양가 정액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분양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분양 시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조합원들이 지금 뭐 전세주택에 살면서 입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의 급등이라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문제도 함께 불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둔촌주공 얘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서요. 네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새 정부가 이 부동산 분야의 국정과제 하나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손질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기대하는 시선도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제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분상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분상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급 축소라든지 개발 이익들을 우리가 이제 수분양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대신 이제 분양가를 자유화하게 되면 이 분양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기보다는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할 수 있는 예전에도 한번 시행되었던 채권유찰제를 도입을 해서 이 채권유찰제로 도입된 기금들을 가지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복지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완전 자율화까지 가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여대 서진영 교수였습니다.